혹시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은 경험이 있나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져 내린 적이 있나요? 믿었던 사람이 등을 돌려 깊은 배신감을 느낀 적이 있나요? 아니면 이유도 모른 채 가까웠던 사람이 멀어지면서 깊은 상처를 받았던 경험이 있나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관계를 맺습니다. 가족, 친구, 연인, 직장 동료 등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크고 작은 상처를 피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오랜 신뢰가 깨지는 순간도 있고 한마디 말이 가슴에 못이 되어 남기도 하죠. 이런 상처가 반복되면 인간관계가 두려워지고 결국 고립되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관계에서 받은 상처를 올바르게 극복하고 치유하는 방법을 안다면 더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인간관계에서 받은 상처를 극복하는 방법과 다시 건강한 관계를 맺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단순한 위로나 회피가 아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알아볼까요? 인간관계에서 받는 상처의 유형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첫째, 배신으로 인한 상처. 가장 깊고 오래가는 상처 중 하나는 배신입니다. 신뢰했던 친구가 내 뒷담화를 했거나, 연인이 거짓말을 했거나, 직장에서 내 노력을 가로채는 사람이 있다면 그 배신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배신은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신뢰 자체를 흔들어 놓는 사건이기 때문에 극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번 배신을 경험하면 이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불안감을 느끼고 다시는 신뢰하지 못할 것 같은 기분이 들죠. 이러한 상처를 극복하는 방법은 배신을 한 사람과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앞으로의 관계 유지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용서가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용서한다고 해서 반드시 관계를 지속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 무시와 소외로 인한 상처.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이기에 소속감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무시당하거나 소외될 때 우리는 큰 상처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들 사이에서 대화에 끼지 못하고 겉도는 느낌이 들거나 직장에서 의견이 존중받지 못할 때 우리는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듯한 기분을 느끼죠. 이러한 경험이 반복되면 점점 자신감을 잃고 관계를 맺는 것이 두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외감과 무시는 상대방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나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않고 나를 존중해 줄 수 있는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셋째, 비교와 비난으로 인한 상처. 어릴 때부터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 속에서 살아갑니다. 부모님이 형제나 친구와 비교할 때, 선생님이 다른 학생들과 비교할 때, 직장에서 동료와 성과를 비교할 때 우리는 자존감이 흔들립니다. 왜 넌 이것밖에 못하니? 다른 사람들은 잘하는데 넌 왜 이래? 이런 말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자극을 주려는 의도일 수도 있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깊은 상처로 남습니다. 지속적인 비교와 비난은 자존감을 낮추고 관계 속에서 위축되게 만들죠. 자존감을 보호하는 방법 중 하나는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 벗어나 나 자신의 성장을 중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각자의 속도로 성장하며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넷째, 갑작스러운 관계 단절로 인한 상처. 어제까지 친했던 사람이 갑자기 연락을 끊고 멀어지면 큰 혼란을 겪습니다. 상대방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관계가 단절되면 우리는 이유를 찾으려 애쓰고 결국 자기 자신을 탓하게 됩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며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선택이 반드시 내 잘못 때문은 아닙니다. 관계는 여러 요소가 얽혀있기 때문에 단순히 한 사람의 잘못으로 단절되는 것이 아니죠.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떠난 사람보다 남아있는 나 자신을 더 돌보는 것입니다. 한번 끊어진 관계를 억지로 이어가기보다는 앞으로의 삶에서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런 인간관계에서 받은 상처는 어떻게 극복할까요? 첫째, 감정을 인정하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감정을 부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으면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하거나 자신의 감정을 무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감정을 억누를수록 상처는 더 깊어집니다.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치유의 첫 단계입니다. 나는 지금 상처받았다. 라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슬프다면 울어도 좋고 분노가 느껴진다면 그 감정을 적절히 표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치유의 시작입니다. 둘째, 거리를 두고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상처받은 직후에는 감정이 격해지기 마련입니다. 상대방이 너무 미워지고 상황이 훨씬 비극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때의 감정이 조금씩 가라앉고 상황을 보다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던져보세요. 상대방은 정말 의도적으로 나를 상처 준 걸까? 내 감정이 과장되지는 않았을까?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될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감정적인 거리를 두고 바라보면 상처를 더 냉정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상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사람들은 상처를 받을 때 감정적으로 크게 반응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감정만으로 문제를 바라보면 해결 방법을 찾기 어려워집니다. 상처를 극복하려면 그 경험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한 말이 나를 향한 의도적인 공격이었는지 아니면 단순한 실수였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때때로 우리는 상대의 말이나 행동을 실제보다 더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이런 말을 한 진짜 이유는 뭘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감정을 가라앉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을 한 발짝 떨어진 시선에서 바라보면 생각보다 그 일이 내게 덜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넷째, 감정을 해소하는 방법 찾기. 상처를 입었을 때 이를 억누르면 감정이 쌓여 결국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을 건강한 방식으로 해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일기를 쓰면서 자신의 감정을 정리해 보세요. 종이에 자신의 감정을 적으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운동하기 신체 활동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기분을 전환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기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으면 감정이 정리되고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을 해소하지 않으면 마음속에 쌓여 언젠가는 더욱 큰 상처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다섯째, 용서와 놓아주기.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에서 받은 상처를 극복하는 가장 어려운 단계로 용서를 꼽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상대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계속해서 미워하고 원망하면 결국 그 감정에 묶여있는 사람은 나 자신입니다. 그 감정에서 벗어나야만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용서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과 다시 가까워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용서는 과거의 상처가 더 이상 내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앞으로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상처를 피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미리 준비한다면 상처의 강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첫째, 기대치를 조절하라. 우리는 때때로 다른 사람에게 너무 큰 기대를 걸고 실망하곤 합니다.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해 줄 거야. 이 사람은 절대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야. 같은 생각이 크면 클수록 기대가 깨졌을 때 느끼는 상처도 커집니다. 사람마다 가치관과 성향이 다르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관계에 대한 기대치를 현실적으로 조절하면 불필요한 실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자기 자신을 존중하라.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은 타인의 말이나 행동에 쉽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감정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야말로 상처받지 않는 인간관계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내 기준에서 내 가치를 평가하기. 타인의 감정에 과도하게 휘둘리지 않기. 나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기. 이러한 태도를 기르면 인간관계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건강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용기. 어떤 관계는 지속하는 것보다 정리하는 것이 더 나을 때가 있습니다. 나를 지속적으로 힘들게 하고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는 과감히 끊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관계가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고 답이 아니오라면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관계입니다. 인간관계는 양방향이어야 하며 나를 소진시키는 관계는 반드시 조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상처를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건강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맺는 관계가 긍정적일수록 행복감이 커지고 삶의 질도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는 열린 소통이 필수적입니다.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대화를 통해 오해를 줄이고 관계를 돈독히 할 수 있습니다. 소통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하세요. 상대방이 말할 때 경청하기.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되 공격적인 말투를 피하기. 오해가 생겼을 때 바로 풀려고 노력하기. 소통이 원활한 관계는 신뢰가 깊어지고 불필요한 갈등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 나만의 공간과 시간 만들기.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나 자신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내 감정을 돌아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잘 돌볼수록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책을 읽거나 영화 보기. 산책을 하면서 생각 정리하기. 명상이나 요가를 통해 내면의 평화 찾기. 이런 시간을 통해 우리는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스스로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항상 부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보다 나를 응원해주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환경 속에서 우리는 더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관계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장점을 인정해주고 성장을 응원하는 사람.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사람. 함께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 반대로 항상 부정적인 말만 하고 나를 깎아내리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받는 상처를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나 자신을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는 경험을 하면 내면이 단단해지고 타인의 말이나 행동에 덜 흔들리게 됩니다. 자기 성장에 집중하는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배우거나 자기 개발을 위한 공부하기. 운동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 건강 관리하기.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한 일들을 기록하기. 나 자신이 성장하면 관계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더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모든 관계에서 갈등은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것보다는 용서하는 것이 더 건강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용서는 단순히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이 더 이상 그 상처에 얽매이지 않기 위한 과정입니다. 용서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과 다시 가까워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감정이 더 이상 내 삶을 방해하지 않도록 놓아주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 보세요. 상대를 완전히 이해하려고 하기보다 내 감정을 가볍게 하는 데 집중하기. 상대가 사과하지 않더라도 내 마음을 위해 용서할 수 있음을 깨닫기. 용서하되 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경계를 설정하기. 용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이를 통해 우리는 감정적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상대방을 배려하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거나 희생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는 나 자신의 감정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감정을 존중한다는 것은 단순히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감정을 인정하고 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나에게 불편한 행동을 할 때 나는 이런 상황에서 불편함을 느껴라고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내 감정을 이해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계에서 나 자신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때문에 갈등을 피하지 않고 해결하는 자세를 가지세요. 어떤 관계에서든 갈등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피하거나 무조건 참기보다는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 중 가장 효과적인 것은 비난하지 않는 대화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나는 이런 상황에서 힘들었어라고 자신의 감정을 중심으로 표현하는 것이 갈등 해결에 더욱 도움이 됩니다. 또한 갈등이 있을 때 감정이 격해지지 않도록 잠시 시간을 갖고 대화를 시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신뢰를 쌓기 위한 행동 실천하세요. 신뢰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신뢰는 단번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행동을 통해 쌓이는 것입니다. 신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태도를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와 약속을 할 때 지키려고 노력하기. 거짓말을 하지 않고 솔직하게 표현하기. 상대방의 고민을 듣고 공감하는 자세를 갖기. 신뢰가 쌓이면 관계는 더욱 단단해지고 작은 오해가 발생하더라도 쉽게 풀릴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관계에서 자신의 기준을 고집하거나 상대방이 나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을 때 실망하곤 합니다. 하지만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는 유연한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모든 상황을 내 뜻대로 조정하려 하지 않는 것이 관계를 더 오래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때로는 상대방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관계를 더욱 긍정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의 표현을 아끼지 마세요. 감사 표현은 인간관계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고 서로를 더욱 가깝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표현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작은 감사의 표현이 관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네가 있어서 정말 고마워. 항상 내 이야기를 들어줘서 고마워. 이처럼 일상 속에서 사소한 감사 표현을 자주 하는 습관을 가지면 관계가 더욱 돈독해질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동시에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그 상처를 극복하고 더 건강한 관계를 맺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존중하고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며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또한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꾸준한 노력과 성장이 필요합니다.
혹시 지금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오늘 이야기한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관계에서 받은 상처를 치유하고 더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더 건강한 관계를 맺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혹시 도움이 되었던 경험이 있다면 함께 나눠보는 것도 좋겠죠. 관계 속에서 더 성장하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길 바랍니다.